공개도면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형상 보고요. 결합되는 부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품 돌출되는 방향 확인하고요. 자, 돌출 방향으로 봤을 때 정면도를 기준으로 스케치하고 우측면도를 참고해서 돌출하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전의 부품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져 있는 부분이 보이죠? 자, 우측면도에 추가 스케치해서 쉽게 잘라내는 작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부품에는 공차를 반영하는 A, B가 없기 때문에 바로 퓨전 360으로 넘어가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 360 열었으면 스케치 작성 누르시고요. 정면도 그릴 거니까 뷰 큐브 정면도 클릭, 바닥면 클릭. 자, 그리고 스케치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자, 선 눌러서 여기서부터 스케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시작하실 때는 제일 처음 길이만큼은 수치 입력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편하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둥글게 홀을 그리고 밑에 곧게 내려와서 사선으로 갔다가 둥글게 긋고 끝까지 연결되고 자,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형태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 직선하고 곡선 부분들은 전부 다 접선 구속이 되어 있을 거라서 자, 접선 구속부터 걸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세로로 서 있는 선들은 전부 다 수평수직 구속이 걸려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오류가 뜨더라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 아래쪽도 스케치 치수를 이용을 해서 값을 정해주면 좋을 텐데 2 곱하기 R6이라는 것은 라운드가 6인 것이 두 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6하고 입력하고 자, 이쪽은 목깎기를 해서 둥글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6만큼 목깎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 6만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길이도 표시해야 되니까 스케치 치수 바닥부터 둥근 부분까지 자, 호 끝까지 길이 표시하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원호 선택해 주셔야지 되고요. 전체 길이 61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얘가 당겨져서 올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선을 이 점과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치 구속 걸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또 길이 표시되는 부분이 있죠. 스케치 치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로 되어 있고요. 연계 작성 되기 때문에 괄호치고 18 하고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꺾여져 있는 부분부터 이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까지 길이를 좀 알고 싶은데 이건 우측면도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우측면도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24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형태가 전체적으로 좀 잡힌 것 같다. 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 요거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스케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쪽에 반지름 9로 되어 있어서 이건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주고요. 자, 원 그릴게요. 왼쪽에 있는 이 원은 지름이 6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원도 지름이 6이고요. 자, 이 원하고 원 사이의 거리는 15로 되어 있습니다. 15를 입력을 해주시고 자, 원에서 바닥까지의 거리 6으로 되어 있고요. 자, 원에서 이 옆선까지의 거리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다 바르게 그려졌기 때문에 거의 뭐 계속 연계 작성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로 길이 27 나온 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27이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원호 접선. 그래서 아래쪽으로 27.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거의 다 길이 표시가 끝난 것 같아요.
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자, 이 안쪽으로 이제 꺾이는 부분에서 직선 하나 그어주고, 안쪽에 잘라내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또 선 하나 그어주면 좋겠고요. 자, 이 선부터 바닥까지의 거리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닥까지 거리는 26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측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보고 작업을 하더라도 우측면도에서 필요한 길이들이 있으면 꼭 가져다 써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가운데는 추가로 슬롯 하나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슬롯, 중심 대 중심 슬롯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둥글게. 자, 치수 입력하셔도 되고요. 다 그린 다음에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표시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16이고요. 자, 반지름이 4입니다. 자, 지금 스케치가 완전하게 잠겼고요. 표시해야 될 부분들은 전부 다 완료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스케치가 끝났고요. 화면 비스듬하게 보고 돌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을 하실 때는 우측면도를 참고하셔야겠지요. 자, 일단 돌출 누르고 전체적으로, 자, 가운데 구멍 난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으로 다 돌출을 시키도록 할 거예요. 얼마만큼 할 거냐면 대칭으로 전체 길이 15만큼 똑같이 돌출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켜고 본체 잠시 눈 감겠습니다. 자, 안쪽에 잘라내기 하는 부분들 면 선택해서 돌출 작업할 거고요. 자, 잘라내기 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존에 그려져 있던 본체에 눈을 켜두셔야지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대칭으로 전체 길이 얼마만큼? 7만큼 이렇게 잘라내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전체적인 건 다 했어요.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우측 면도를 보고 사선으로 좀 깎아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면을 사선으로 깎는 건 수정 기능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자, 우리는 생초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자, 뒷부분에 기회가 있으면 수정 기능 이용하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측면도 그릴 거니까 화면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요. 스케치 작성하실 때 모는 종이 쪽을 클릭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라인 그려가지고 뚫을 거거든요. 자, 잘라내게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P 이용해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체크하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체 눈 감고 필요 없는 스케치도 눈 감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사선으로 선만 그으면 됩니다. 자,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선을 대충 그냥 그릴 거예요. 뭐 어디서 만날 필요도 없고 그냥 사선으로 긋기만 하면 되고 도면에 나와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각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랑 이루고 있는 각도가 6이다 라고만 제대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각도가 6이다. 네, 그럼 끝났어요. 스케치 마무리 할까요? 자,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사선을 그었죠? 잘라내게 하기 위해서 사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본체가 켜져 있어야지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돌출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삼각형 부분이 잡혀야 됩니다. 자, 동시에 양쪽을 다 잡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영역이 잘 안 잡히면 어떻게 한다? 본체를 잠깐 꺼놓고 영역을 잡고 본체를 다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영역도 선택이 됐으니까 주저없이 그냥 쭉 당기겠습니다. 우측에서 보면 이런 형상이에요. 자, 우리가 사선으로 그어서 잘라낼 영역 선택을 했고요. 자, 다 됐으면 확인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자, 이제 마지막 뭐만 하면 돼요? 비번호만 새기면 돼요. 비번호 새기실 때는 항상 본체의 면을 선택할 겁니다. 스케치 작성 누르시고요. 본체면 클릭. 작성에 가서 문자 누르시고요.
자, 스케치할 범위를 선택. 비번호 새기시고요. 자, 비번호 크기는 7부터 10 사이의 숫자로 적당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로 각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비번호가 좀 잘리겠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이동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돌출 눌러서 글자 선택. 안쪽으로 1mm만큼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네. 자, 1번 부품이 생각보다 쉽게 완성이 됐죠. 공개도면 5번 두 번째 부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부 확인하시고요. 자, 1번 부품에서 공차 반영 치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부품의 AB를 잘 찾아서 값을 사용해 줘야 되겠죠. 자, 공차 반영 치수는 반드시 결합부에서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A는 여기 원통인데 이전에 그렸던 슬롯의 지름과 길이가 같을 것이고요. 자, B는 이 폭이기 때문에 잘라내기 한 이 부분의 길이랑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부품 넘어가셔서 자, 여기 슬롯의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자, 반지름 4로 나왔으니까 지름의 길이는 8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잘라내기 폭이 7이죠. 아, A가 8이고 B가 7이구나. 네, 이렇게 알아내고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주서 부분이에요. 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못되기가 못따기고요. C는 챔퍼의 약자입니다. 챔퍼가 못따기예요. 못되기, 못따기, 챔퍼 다 같은 말이 되겠고요. 이 챔퍼 작업하는 부분 여기 있습니다. 네, 분명히 깎여져 나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어때요? 치수가 없죠. 이거 전부 다 2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돌출 방향으로 봤을 때 정면도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우측면도 참고해서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퓨전 360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퓨전 360을 열었으면 스케치 작성 눌러줄게요. 자, 정면도 작업할 거기 때문에 뷰박스 정면도 누르시고 자, 그 다음 이전에 본체에서 끌어다 쓸 부분 네, 결합부에 있는 이 호 부분 가져다 쓸 거니까 단축키 P 누르셔서 형상 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본체 1번은 잠시 눈을 감고요. 원 그리도록 할게요. 서클 C 단축키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지름이 A였죠. A 길이는 8로 알아낸 상태고요. 형상 투영에서 가지고 온 보라색 호와 지금 그린 원은 동심으로 구속이 걸려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이 바깥쪽 라인에 있는 그림들은 대략적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선을 이용을 해서 대략적으로 그리고 네, 정확한 크기는 나중에 맞추는 걸로 하죠. 네, 그리다 보니까 진짜 너무 멋대로 그리기는 했는데 괜찮습니다. 네, 치수 넣고 구속하면서 다 잘 맞춰질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리셨으면 선들은 수평수직 구속이 잘 맞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곡선하고 직선이 만나는 부분 접선 구속 없으면 한 번 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스케치 치수 이용을 해서 크기를 좀 잡아줄게요. 바깥쪽에 있는 이 원은 반지름이 9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반지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보니까 중심이 삐뚤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동심 가운데 중심 맞춰주시고요. 다시 스케치 치수로 넘어와서 자, 여기 제일 끝에서부터 곡선까지 원호 접선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길이 27로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 원의 중심부터 이쪽 끝까지는 12. 자,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길이는 6. 이건 연계 작성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지름이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선을 어떻게 할 거냐면
회전시켜서 솔리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원 기둥 모양이 될 텐데 그때 나오는 원의 지름이 5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값 입력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심선이 나와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각 부분하고 이 원의 중심하고 중심선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어야지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라서 보조선 하나 그을 거예요. 자, 선 클릭하시고요. 자, 원의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쭉 가서 이 끝에 라인에다가 선을 끝낼 건데 어디서 끝낼 거냐면요. 삼각형 기호 생기는 거 보이세요? 삼각형 아이콘? 자, 여기가 뭐예요? 중점 표시잖아요. 네, 중점이 됐을 때 클릭해서 선을 그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수평 수직으로 반듯하게 자리를 잡게끔 해주면 네, 중심선이 바르게 잡히게 될 겁니다. 네, 중심 맞출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중점 연결해서 수평 수직 구속하는 거 앞으로 가끔 볼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 입력하는 건 다 끝났으니까요. 스케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홈 버튼 눌러서 화면 비스듬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할 거고요. 돌출할 때 원통부터 대칭으로 전체적으로 15만큼 돌출이 되어 있고요. 스케치 눈 뜨고 자, 그 다음에 그 안쪽에 B만큼 돌출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얘도 대칭으로 돌출을 하고요. B 사이즈를 얼마로 찾아놨었어요? 7로 찾아놨었단 말이죠. 7 해서 접합해서 돌출을 시켜줄 거고요. 자, 여기가 7입니다. 제가 수치를 다른 데다가 넣었나 봐요. 자, 이렇게 확인.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요. 이렇게 돌출되는 게 아니고 회전해서 원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메뉴 선택하고 회전한 면 선택하고 회전축 보조선 그은 거 있죠? 자, 그거 이용해서 확인. 네,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주소에 나와 있는 못대기 작업만 하면 되겠어요. 수정 누르시면 못따기 있고요. 못따기 되는 모서리가 두 군데죠. 자, C2하고 치수 알려줬으니까 입력하고요. 엔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두 번째 부품이 완성이 되고요. 본체 1번을 켰을 때 결합부가 제대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공차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체 1번 잠시 눈 감고 수정에 들어가서 공차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간격 띄우기 눌러주시고요. 자, 원통의 옆면, 이쪽도 원통의 옆면 선택하셔서 마이너스 0.5 하셔야 좌우로 0.5씩 줄어서 최종적으로 1mm가 줄어든다. 이렇게 알려드렸었어요. 자, 이쪽도 수정 들어가서 면 간격 띄우기 내가 줄이고자 하는 부피의 양쪽을 클릭해서 마이너스 0.5 하고 입력. 자, 이렇게 작업을 다 하시고 나면 본체의 1번을 눈을 떴을 때 앞에서 봐도 회전할 만한 공간이 생겼고요. 살짝 돌려서 옆에서 봐도 공간이 생겼죠. 자, 이렇게 공차 반영이 완벽하게 됐다면 일단 모델링 하는 것까지는 끝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하나 더 알려드릴 거예요. 모델링에서 본체 1번, 본체 2번까지 나온 것은 아직은 이 프로그램이 이 솔리드를 부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아, 입체적인 도형을 그리고 있구나. 그림으로 인식을 하는 상태고요. 얘를 부품으로서 조립품으로서 인식을 시키려면 이제 이것의 형태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조립 메뉴인데요. 자, 조립에서 새 구성 요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새 구성 요소를 누르게 되면 본체에서를 체크해서 내가 그려놓은 본체들을 구성 요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에서 체크하시고
내가 작업한 본체 두 개를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왼쪽 검색기에서 본체가 사라지고 구성 요소만 두 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 요소로서 위치까지 잡아주면 이 상태에서 파일을 만들어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 구성 요소로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채점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체 작업까지 다 끝나시면 반드시 구성 요소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셔야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일 저장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기능사 시험을 보러 가셔서 제출하여야 하는 파일은 총 4종입니다. STL 파일, F3D 파일, STP 또는 STEP 파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STL 파일을 슬라이싱해서 G코드가 나오게 되면 이게 네 번째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퓨전 360에서 내보내기 할 파일은 3개, 이후에 작업해서 추가 파일 1개, 그래서 총 4개의 파일을 제출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고 제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험장에 도착하면 비번호 폴더 만들라고 안내를 해주실 텐데 우리는 비번호 폴더를 만들고 시작한 상태가 아니니까 일단 내보내기를 눌러서 비번호 폴더 만들고 파일 저장을 할 거예요. 자, 파일 이름은 본인 비번호로 저장을 할 거고요. 유형에서 F3D 또는 STP, STEP 이렇게 유형을 선택해서 내보낼 거예요. STL 파일 경우에는 내보내기로 작업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검색기에서 작업을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보내기 메뉴에서는 F3D 하고 내보낼 거고요. 자, 위치는 바탕화면에 있는 비번호 폴더입니다. 자, 비번호 폴더가 안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새 폴더를 누르셔서 비번호 01 하고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비번호는 시험장에 가면 1인당 하나씩 나눠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01이 아니고 07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01로 연습할게요. 자, 01 폴더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비번호 파일 이름 넣어서 F3D 파일 하나 저장. 자, 파일 이름 그대로 두시고 파일 유형에서 STP, STEP 파일 내보내기 하나. 자, 그럼 두 개의 파일이 내보내기가 됐죠? 자, 세 번째 파일은 어디서 한다고요? 검색기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검색기 아래쪽에 보면 가장 위쪽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메쉬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뜨게 되는데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창이 하나 나오죠. 형식은 STL 이진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지 되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오로지 형식만 STL 이진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자, 이때 역시 이름은 비번호로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되는 폴더는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더를 열었을 때 이렇게 3개의 파일이 저장이 잘 되어 있다 하면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내보내야 되는 파일은 다 내보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작업이 끝나고 슬라이싱을 해서 G코드를 추가하면 총 4개의 파일이 저장이 되겠습니다.